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기출문제 실기 다뤄보도록 할게요. 45회고요. 실무에서 기초정보 관리부터 일반전표 입력, 메인 매출전표 입력, 맨 마지막에 주요 문제까지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다 다운받아 놓으셨죠? 실기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저도 다운받은 게 있었는데 얘가 몇 회였지? 46회? 45회에서 45회 수험번호 써야 되죠? B 45111 그러면 설 쓰시고 A형 감독관 번호는 SH2 됐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명이 지리산 생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실무수행 유의사항 하나씩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총 10점의 문제가 좀 되어 있고요.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하래요. 그럼 여기 우리 배웠던 회사 등록 수정 첫 번째 있죠? 회사 등록 누르셔서 여기 화면에 입력되어 있는 것과 문제에서 주어진 거하고 하나하나 비교해서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자료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지리산 생수는 사업장을 이전했대요. 사업장 이전했으면 주소는 당연히 바뀌었겠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 환급금 계좌 신규 등록했대요. 요 신규 국세 환급금 계좌도 신규 등록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료가 물론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평가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라고 나오죠. 뭐 환급금 계좌 등록한 거 농협은행 지점은 강남 계좌번호 대신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소 바뀐 거 그냥 주소만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편번호 없으면 그냥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리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씩 조회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2081 얘는 변동사항 없네요. 회사명 여기 당연히 지리산 생수도 변동사항 없을 거고요. 대표자도 조민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 당연히 바뀌어 있겠죠. 주소 여기 스페이스바를 쳐서 얘를 지워버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료에 나온 대로 서울 특별시 여기 싹 지워버리고요. 강남구 강남대로 252 하고 주소는 도곡동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였었어요. 첫 번째 주소 틀린 거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을 보니까 업태는 도소매업 똑같네요. 종목은 청량음료 외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가 지금 역삼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서대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 바꿔주셔야겠네요. 역삼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내용이 뭐가 있나 봤더니 기업 연월일, 설립 연월일 변동사항 없어요. 자, 18번에 보니까 거기 국세 환급금 계좌번호 나와 있죠.
여기 은행은 농협이라고 얘기했으니 농협 조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점은 강남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남. 계좌번호는요, 계좌번호는 329-01-289-385 써주시면 되겠고요. 본지점 관리된 건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주어진 자료 다 입력했는데 혹시 놓치기 쉬운 거기 이메일 주소 있죠. 추가사항 보셔서 이메일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미니 2020 예, 제대로 되어 있네요. 얘는 수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게 되면 3점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밑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일단 클릭해서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맞춰봐야 되는데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설명은요, 지리산생수의 전기 7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 입력되어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런가 보다 한번 보이고. 근데 당기순이익하고 지금 시험 문제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숫자가 안 맞네요. 그죠?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 찾아보래요. 그래서 수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씩 보면서 그냥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자, 상품 매출액부터 볼게요. 매출액 5억 6천 예, 맞고요. 상품 매출 원가는 3억 2천 3억 2천도 정확히 맞고요. 그다음에 급여는 8,230만원 얘도 이상 없고, 복류생비 또 이상 없고, 여비교통비 금액 틀려 있네요. 그죠? 여비교통비는 3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는 520만원 오케이. 통신비는 580만원, 세금과 공가 53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290만원, 보험료 384만원, 차량유지비 854만원, 운반비 490, 소모품비 80, 그 다음에 판매 촉진비 480, 그 다음에 이자 수익 320, 이자 수익도 틀렸네요. 이자 수익 320으로 바꿔주셔야겠죠. 320, 이자 비용은 480, 마지막에 뭐가 빠졌어요? 법인세 비용 빠져있죠. 법인세 비용은 998, 기존과목은 750 이렇게 해주면 거기 당기순이익으로 9,792만원 여러분 여기 화면하고 딱 일치가 됐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별반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기초정보 관련돼서 세 번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기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찾아서 눌러보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요. 거기 주어진 계정이 두 가지 계정을 등록 또는 수정해 달래요. 미지급금하고 장기 차입금. 그죠? 그러면 미지급금 찾아서 어디 있어요? 미지급금 여기 있네요.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가 경은전자가 200, 그다음에 나영상사가 100. 근데 거래처는 하나도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그대로 조회하셔서 자, 보세요. 여기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되고 두 번 클릭을 해야지 전체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짙게 바가 표시가 돼야지 여기서 거래처가 조회가 돼요. 그래서 F2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경은전자 200만원이라 그랬죠. 확인 누르시고 200만원. 네, 두 번째로는 나영상사, 여기 나영상사 조회하셔서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미지급금은 다 입력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차입금 해달래요. 장기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을 클릭하면 그 우리 어음 계정 등록할 때하고 똑같이 얘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아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 거래처 코드 있죠. 장기 차입금 가연물산 해가지고 만기일자는 언제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2025년 08월 31일. 그다음에 차입금 번호 같은 건 없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8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자료에서 여기 뭐 일시 분할 그런 거 없죠? 일시 상환. 그다음에 구분 거래처, 구분처. 지금 여기 거래처에서 입력한 거 저기 빌린 거죠? 거래처니까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요. 이체구자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식 나중에 주기로 한 거겠죠. 이자 일할 계산할 거고 지급일도 별도로 없고요. 여기 최초 차입일 나와 있죠. 최초 차입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019년 8월 30일 입력해 주시면 돼요. 2019년 8월 31일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거 다 뭐 사용할 거 없죠? 상환 주기 까지 예, 됐어요. 자, 두 번째 또 돈 빌린 데 있죠. 거래처로 초록유통 또 찾으시면 되겠죠. 초록유통 여기는 만기일자가 2025년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350만원. 자, 아까하고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되겠죠. 거래처 일시상환 금융기관이 아니라 거래처라고 되어 있고 쭉 하고 최초 차입일만 있겠죠. 2019년 9월 30일. 예. 자, 지금 보신 대로 얘는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끝났어요. 자, 두 번 ESC 누르면 원래 화면대로 다시 돌아왔고 문제에서 요구했던 대로 저기 계정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일 금액들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해당된다는 점수 다 준다고 얘기한 거죠. 자, 됐고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파트 이제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FAT 1급에서 이 문제 2번에 해당되는 거래자료 입력은요 일반전표 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일반전표 입력 클릭해 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 번씩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보통 회사에서는 우리 경조사비 말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말고 일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3만원 이상 비용을 쓰게 되면 증빙서류를 적격 증빙으로 받아두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니까 10만원이 넘네요. 얘가 적격 증빙 영수증 수치명세서 적합한지 아닌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자, 일단 얘 입력하기 전에요, 여기 거래 자료를 읽어보고서 회계 처리부터 해놔야 되겠죠? 왜 그러냐고요? 자료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나누어질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얘는 출금전표겠네요.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대요. 자, 일단 평가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거래자료 입력해 보래요. 한번 날짜를 보니까
7월 2일 날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출금 거래였었죠. 105,000원 출금이라고 해놓고, 자, 계정은 직원들을 위해서 산 거죠. 문제에 따라서 얘는 소모품비도 될 수 있는데 직원을 위해서 샀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복리 후생비로 기록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금액은 105,000원. 이렇게 하면 이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건 바로 끝났죠. 자, 요 내용을 갖다가 문제, 평가 문제 두 번째 보면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 누르시고 화면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나와 있죠. 뭐 이것도 별거 없었잖아요. 영수증에 있는 자료들 그냥 갖다 입력만 하면 됐었던 거니까. 자, 2020년 07월 02일 상호는 써있는 대로 건강약국 써주시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명은 한건, 사업장 주소는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6 하고 가로치고서 도곡동,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111351652, 거래 금액은 105,000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계정과목 코드, 얘는 우리 지금 그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 해줬었죠. 적용 거기 일회용 마스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회용, 적용은 안 써도 저기 시점 대상은 아니에요. 일회용 마스크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우리가 자료 영수증 수취명세서에다가 2에다가 입력하면 이 항목 구분된 거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문제 2번에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 1번 문제 한번 입력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2번 발행어음 만기결제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발행어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음 발행할 때 지급어음 이렇게 써놨던 항목이겠죠. 얘가 이제 만기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 만기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설명을 보니까 벌어진 날짜는 7월 20일이고요. 세린 유통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대요. 일단 거래자료 입력해 보랍니다. 거래자료 입력할 때는 얘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날짜는 7월 20일 해주시고요. 분계는 차변에 지금 얘가 지급어음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급어음, 거래처는 어디다가 해줬던 거래요? 세린유통이래요. 세린유통에다가 지급했던 어음이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이 금액이 어디서 빠져나갔대요? 당좌예금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갔대요. 당좌예금 국민은행에서 이가 있냐, 당좌예금 98010 여기네요. 당좌예금 계정에서 1,000만원 빠져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요소에 보게 되면 거기 평가 문제 거래자료 입력하고 2번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지급 어음 현황 반영하라 그러죠. 여기 지급 어음 클릭해 놓으시고요. 얘 뭐 눌러야 돼요? 우리가 자금 현황은 F3 눌렀었죠. 불러오세요. 그 밑에 어음 상태는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 지가 알아서 딱 표시가 돼 있죠. 왜? 지급어음이 차변에 오게 되면 당연히 결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어음 번호 클릭하시고요. F2 눌러보면 얘는 우리가 벌써 발행했던 것인지라 이 어음에 대한 정보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F2 누르시면 세린유통에 발행했던 항목이 있어요. 얘 선택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보험이었었고 발행일은 2020년 5월 20일, 만기일은 7월 20일. 그리고 다른 거 손댈 거 있어요? 없어요? 됐죠? 이걸로 끝. 반영까지 다 해보시는 게 되었답니다. 근데 제가 뭐 문제 여러분 풀어봤는지 좀 알겠지만 어음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출제 확률 무조건 100%예요. 그래서 어음과 관련된 것들 신경 써서 하나하나 잘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는 세 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 설명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신용카드로, 지금 체크카드로,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그러죠. 자, 거래처 직원하고 했던 거는 지금 계정 뭐라고 쓰셔야 돼요? 날짜가 며칠 날짜인가 봤더니 8월 3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전표 입력해야겠죠. 8월 3일. 화면에 뭐라고 쓰셔야지 돼요? 접대비 쓰셔야 되겠죠? 접대비 금액은요 132,000원. 대변에다가는 자, 얘 지금 우리 여러분 사용해 보신 것처럼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죠. 체크카드면 한 달 뒤에 청구되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요. 바로 빠져나가죠. 미지급금 해야 되겠어요? 보통예금 해야 되겠어요? 보통예금 해야 되고, 이 보통예금 통장은 어디하고 연결돼 있대요? 신한은행으로 연결돼 있다 그랬었죠. 거래처는 신한은행으로 보통예금 계좌 이렇게 써서 132,000원 이렇게 입력해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는지요? 있어요? 신한. 근데 지금 여기 신한 체크카드는 있는데 얘는 카드 번호가 그렇게 돼 있고, 보통예금에서 얘는 신한 체크카드의 계좌번호, 저기 뭐죠? 카드 번호고, 돈 빠져나가는 건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신한 체크카드라고 쓰면 틀려요. 보통예금에서 그 계정 빠져나가는 거 써주셔야 돼요. 되시죠? 오케이. 왜 잠깐 토킹 어바웃 할 시간이 필요해? 뭐라고? 아니에요. 여기 안 맞아. 밖에 아니야. 여기 아니야. 뭐 설명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번엔 4번 문제예요.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서라고 가지금 얘기 나오겠네요. 자료 설명 8월 16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출장비 정산서 보고 해석 좀 해보세요. 지금 그 가지급금은 총 얼마가 지급됐겠어요? 지금 가지급금 얼마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가 문제 8월 13일 거래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럼 8월 13일 한번 조회해 볼게요. 8월 13일 조회해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얼마 갖고 나갔어요? 가지급금 총 50만원 좀 내보내 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한테? 정휘겸. 자, 날짜는 다시 이제 알았으니까 날짜는 8월 16일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다가 지금 거기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 두 개 다 뭘로 써야지 돼요? 여비교통비로 써야 되겠죠. 그럼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만원 되겠네요. 코드는 여비 교통비로 하셔가지고 45만원 이렇게 써주고요.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있었죠.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5만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뭐 써주셔야 돼요? 가지급금 반드시 없애주셔야 되죠? 가지급금. 그 다음에 거래처도 꼭 써주셔야 되죠? 거래처 정의기염시 이렇게 해서 50만원 빼주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했던 것처럼 가지급 정산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뭐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거래처하고 식사해서 접대비가 생겼다면 접대비는 반드시 별도로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었죠? 예, 여기까지는 잘 입력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예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 4점짜리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들 붕괴 많이 해보셨었죠. 자, 자료 설명 보니까 판매용 상품 주문하고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는 하나은행 보통예금계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날짜를 보니까 8월 2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8월 21일. 차변에 돈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니 얘는 지금 선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죠? 차변에 선급금 해주시고요. 선급금은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우리가 돈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급금은 지금 어디 은행에다가 거래처가 성진유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진유통에다가 선급금으로 금액 얼마 줬다고 나와 있어. 통장에 보니까 81만원 10% 계약금 줬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고 그랬었고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 선택해서 81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요거라도 끝났죠. 이렇게 입력하면 무려 4점 준대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자, 보실 수 있었다면 됐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리산 생수는 상업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해서 포인트 인센티브 3만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지금했다는데 단 영업의 수익 계정 사용하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돈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쓸만한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전기 사용량에 대한 환급으로 돈이 들어온 거죠. 이익은 이익일 테니까 얘는 우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날짜는 며칠? 9월 1일로 해주시고요. 9월 1일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까 어디 은행? 하나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하나은행으로 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3만원이 입금이 됐대요. 영업의 비용 해달라 그러면 쓸 계정이 없으므로 얘는 그냥 자비익 처리하라는 뜻. 그래서 자비익으로 금액은 3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탄소 마일리지 뭐 이렇게 들어온 거 규정 이렇게 자비익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겠구나. 예, 끝.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은 다 해보셨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FAT 1급 연습하실 때 지금 문제 1번, 2번 해보는데 그 시간 꼭 재보시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지. 그래야지 나중에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 시간 남았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자,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점수는 24점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여러분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세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고 부가세 유형 선택하셔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이제 다 닫고요.
메인 매출 잔표 입력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날짜 보면서 입력해 볼게요. 과세 매출 자료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래요. 4점짜리고 거래 그 내역 보니까 복수거래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료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품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래요. 4월 1일에 계약금 받았대요.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아직 모르죠. 그다음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에 받기로 했다니까 지금 우리는 상품을 판매하고서 계약금 상계 처리하는데 나머지 잔액은 외상매출금 처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고 복수거래 이용하래요. 일단은 지금 우리 계약금 받았을 때는 아까도 해봤지만 얘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계약금 받았을 때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4월 1일 날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시는 거예요. 조회해봤더니 선수금으로 수화유통에서 지금 53만원 받은 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다 메모를 해 놓으시는 거죠. 계약금은 53만원을 받았고요. 거래처는 수화유통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쓰면서 거래처 코드번호도 미리 써놓으면 입력할 때 금방 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는 4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날짜 4월 10일 해주시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우리 매출이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죠. 그러니까 11번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2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수거래 눌러서 일반 생수 쓰시면 되겠고요. 일반 생수 수량은 2,500개, 단가는 1,000원. 그 다음에 고급 생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개, 단가는 1,400원. 됐지요?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수화유통은 1121. 자, 세금계산서에다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빈칸으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여기 전자 발행 딱 뜰 거예요. 분계는 당연히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선급금 받은 게 있으니까. 자, 상품 매출로 해서 총 부가세까지 58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차변에 우리 선수금 받은 거 계정이 있었잖아요. 선수금 얼마 받았습니까? 선수금은 아까 53만원 받았었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다 외상으로 했다 그랬었죠. 외상매출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53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거래가 입력이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죠. 자, 됐으면 4월 11일 날짜로 바로 여기 이제 몇 번 연습해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아마 바로 금방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빨리 해볼게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 눌러서 날짜는 4월 10일 그냥 엔터 치고요. 미전송이라고 되는 거 클릭해서 앞에 거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냥 여기 발행 누르고 그 다음에 발행 대상 또 클릭하고 두 번째 거 누르고 그 다음에 로그인 들어가서 그냥 여기 매출조회 해보시고 발행 누르면 그냥 끝난단 말이죠. 이거 하는데 몇 초나 걸려요? 별로 안 걸리죠. 여러분이 거래 자료만 제대로 잘 입력해놨다 그러면 별반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바로 끝나버릴 항목들이랍니다. 되셨나요? 됐고요. 거기 문제 한번 보세요. 결제 내역하고 전송일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전송일자 고려하지 말 것 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매입거래인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매입거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러면은
거기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 건강생수에서 상품 동그라미 쳐야겠죠.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결제한 후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매입이니까 카고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날짜를 보니까 날짜는 4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4월 16일. 차변에는 매입한 것 중에서 카드 57번이죠. 면세 품목도 아니고 영세율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FAT 1급에서는 매출과 관련된 거 카가 된다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었죠. 자, 신용카드는 어디래요? 삼성카드.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상품이라고 그랬죠? 시원생수.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그냥 시원생수라고 써도 되고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수량 단가 이런 거 안 나왔고요. 여기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 카과, 현과, 건별 이런 경우에 공급대가 입력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공급대가 440만원 입력하고 엔터를 띵 치면 400만원하고 40만원 자동으로 구분될 것이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었습니까? 건강생수라 그랬죠? 이 건강생수 써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해당 사항 없고요. 분기는 지금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 결제해주게 되면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상품을 우리가 사갖고 온 거는 되어 있는데 여기 분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죠. 상품 사왔을 땐 미지급금 하면 돼야 안 돼요? 외상매입금 돼야 된다 했었죠. 카드로 매출했을 때도 외상매출금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걸 고치려고 계정 수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계정이 세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카드 분기란에서 카드로 하지 마시고요. 얘를 혼합분기로 누르세요. 혼합분기로 누르시고 여러분이 대변에다가 계정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으로 금액을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 거래처는 어디로 해주셔야 돼요? 거래처는 거기 삼성카드 있죠. 이해되세요?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마무리가 끝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이거는 지금 상품을 매입했을 때 카드로 결제하면서 얘는 세팅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회계에 우리가 상품을 카드로 매입하게 되면 지금 매출 채권일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으로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카드로 매입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나오게끔 세팅이 여기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손대지 않는 한은 또 대부분은 미지급금 상품을 사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매입매출 전표에서 카드로 이걸 사갖고 올 경우에는 혼합분기를 누르신 다음에 계정 바꿔주시고 거래처는 신용카드로 여러분이 직접 세팅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란 얘기죠. 자, 그거만 여기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 나오면 잘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계정 과목이 얘가 변경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또 당황해서 문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실수 또는 시간 많이 보내게 되겠죠. 요거는 표시해 놓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지금 매출 거래네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니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에다 또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래요.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달 받기로 했다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서 다음 그 거래를 여러분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네요. 날짜는 5월 22일로 해주시고요. 자, 지금 세금계산서를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품목은 일반 생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2,700개. 단가는 1,000원. 거래처명은 기원마트라고 되어 있네요. 기원마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그 다음에 거기 대금은 일부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문제 읽으시면서 현금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계정 써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잔액은 다음 달 말일. 얘는 매출이니까 외상매출금. 그래서 분기는 혼합분기를 해주시고요. 상품 매출로 되어 있으면서 차변에든 지금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27만원 받았네요. 현금으로 27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매출금 금액은 27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예, 거래가 다 입력이 됐네요. 근데 지금 우리 회계 배우면서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또 매출거래인데 증빙서류 보세요. 매출인데 증빙서류가 계산서면 얘는 13번 면세 선택하라고 그랬었죠. 자, 날짜는 6월 5일 거래고요. 6월 5일. 유형은 매출의 전자계산서니까 13번 면세 선택하시고요. 품목은 건강정보책자. 건강정보책자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량 60개. 단가는 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요. 정연식품. 정연식품 해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에 1번 표시해 주시고요. 자, 자료 설명 볼까요? 면세상품이라고 아예 상품이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면세상품 매출 판매하고요.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요. 단 본거래에 한해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용한다고 하고요. 메인 매출 자료에다가 입력해 보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돈을 받았으니까 혼합분기로 하신 다음에 얘 상품 매출 수정할 필요 없죠. 왜? 상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차변에다가 받은 돈은 지금 60만원이 되겠죠. 얘를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계좌 거래처 어디라고 돼야 돼요? 하나은행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예, 됐습니다. 예, 저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요, 증빙서류만 여러분이 구분 잘 하시면 분기가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매입거래래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받으면 51번인지 54번인지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1번에서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시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영업부서에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거죠? 그러면 얘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날짜는 6월 21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거 51번. 왜? 불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벽걸이형 시계라고 써주시고요. 품목은 1개. 금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한밭 시계.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여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계를 샀는데 돈 아직 지급 안 했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을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비용은 지금 얘 금액이 10만원짜리니까 뭘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혼합분기 한 다음에 상품이 아니라 계정은 비용 계정인 소모품비 800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대가는 뭘로 줬대요? 금액은 지금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돈 안 줬다는 얘기죠. 얘는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거래처 한밭시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매입거래인데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 나왔어요. 그럼 여지껏 지금 뭐죠? 불공사항 문제 안 나왔죠. 근데 여기 회계 1급에서 반드시 낸다 그랬죠. 그럼 이거겠다. 딱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 아, 이거 불공거래겠다.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강남도서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복사기를 구입했대요. 그러면 이거 구입한 목적이 선물하려고 거래처에다 선물하는 거 아니죠. 지금 기증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럼 얘는 왜 불공이에요? 불공사항 6가지 중에서 얘는 어디에 해당되겠느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불공사항 6가지에서 사업 무관, 이건 사업 우리가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거래처에 줄 것도 물론 아니고 접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매입세금, 매입에서요 불공 처리해야 되니까 54번 처리하시고요. 해당되는 거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예 누르시고, 그다음에 품목은요 복사기, 수량은 한 대, 단가는 370만원, 거래처는 프린트 세상,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한 다음에 얘는 전체 다 상품이 아니라 기부금 처리하셔야 되겠죠. 기부금라고 처리해 주시고, 프린트 세상, 대변에다가는 돈을 줬나요? 현금으로 다 지출했네요. 현금으로 407만원 이렇게 한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입 및 실적표에 대한 입력 6번째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7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처리. 자, 문제는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해서 3월 31일 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환급세액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래요. 자, 근데 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는 증빙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매입 매출전표 입력해서 하면 안 되죠. 부가가치세는 일반전표 입력해서 처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 날짜 3월 31일 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금액 보고서 회계 처리해달라 그랬죠. 3월 31일 거 조회를 해보세요. 3월 31일 거 나왔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라 그랬죠? 잘못 봤어. 부가가치세 신고서 얘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일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보시게 되면 매출세액은 여기 합계금액 얼마예요?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건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서 차가감계 그죠? 그럼 여기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에요? 환급받을 세액이에요?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던 거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다가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차변에다가 뭐라고? 부가세 예수금 얼마 없애줘야 돼요? 1187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49만 3천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규정은 뭐라고 써요? 미지급 세금 해서 얼마를 납부하면 된대요? 137만 7천원 이렇게 납부한다고 회계 처리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고, 근데 가끔마다 여기 미지급 세금 거 저기 세금 있잖아요.
어느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거래처, 미지급 세금의 생계산서에 대해서 거래처가 안 나왔는데 아까 우리 여기 사업자 등록 수정할 때 세무서 어디였었어요? 역삼세무서였었죠? 그 거래처 써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3월 31일자에다가 차면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쓰시고요. 금액은 1187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1049만 3천원 써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주시고요.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137만 7천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금 문제 7번에서 여러분이 부가세와 관련된 거 전표 입력할 때에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한 번만 연습해 두면 까먹지는 않으시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증빙서류 보고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7문제 총 다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결산 문제가 2문제 나와 있어요. 결산 문제는 지금 1번 문제에서 손익의 예상 이연에 해당되는 거, 즉 수동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2월 31일자로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 주는 거 이해부터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문제는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되게 간단한 문제들만 시험 문제 내더란 얘기예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래요? 60만원인데 미지급액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미지급 비용 쓰고서 차변에 여기 이자 비용 쓰면 끝나잖아요. 그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시고 금액은 60만원. 이 손익의 예상이죠. 돈 실제로 아직 준 거 아니니까.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셔서 6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결산 정리 분계가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 즉 받으러옴에 대해서만 1%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저는 요거 어디를 잘 본다 그랬어요? 그때 설명할 때 저는 재무상태표를 잘 보는 편이에요. 재무상태표에 열어서 12월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금액은 지금 받으러옴만 얼마 나와 있어요? 받으러옴은 7,710만원 나와 있죠. 7,710만원에 1%면 얼마겠습니까? 1%면은 7,710만원 곱하기 1% 77만 1,000원이죠. 77만 1,000원인데 지금 충당금이 현재 얼마가 있어요? 5만원 있죠. 그럼 요거 빼면 마이너스 5만원 하게 되면 77만 1,000원 마이너스 5만원 하니까 72만 1,000원 요거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놓고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누르시고요. 쭉 내려가면 여기 받으러옴 있죠? 받으러옴 요 란에다가 얼마만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72만 1,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F3 전표 추가 눌러 주셔야 되죠. 그러면 결산 분계를 전표에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여러분 기출문제들 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회계 정보 분석이라는 거창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건 조회하는 문제라 그랬어요. 조회하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보래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아까 해놨던 거 이거네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고정자산의 매입 세액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매입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매입이니까 매출에서 보면 안 되고 어디서 보셔야 됩니까? 당연히 매입에서 봐야 되겠죠? 그럼 매입은 어디에 있는데요? 매입 여기 있잖아요. 매입 여기 항목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나타내는 부분은 요거. 매입 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는 뭐 물어봤어요? 문제는 여기 고정자산 매입의 매입세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125만원 얘가 답이 되겠네요. 구분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구분해보래요. 손익계산서 얘는 3월달 현재라는 거 표시해 두셔야겠죠. 3월 현재로 조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지우고 자,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시고요. 날짜는 3월 현재라 그랬으니까 이건 시험 문제 12월 달까지 아닌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잘 주의하시고요. 3월 현재로 기말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한번 보세요. 여기 매출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매출액은 2억 3,220만 원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지금 여기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1억 7,6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매출원가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말재고액이 지금 반영한 상태일까? 반영하지 않은 상태일까? 기말재고액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세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 기말재고액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야 되겠죠. 그죠?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우리 여러 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7천만 원에다가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요. 뭐 더해야 돼요? 단기에 매입한 거 1억 684만 7천원 더해주고 뭐는 빼줘야 돼요? 기말재고액이 2,5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2,5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세요. 7천만 원 더하기 1억 600 84700 빼기 2,500만 원 하게 되면 1억 5,184만 7천원 계산이 되네요. 자, 여기서 매출액 2억 3,220만원 빼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매출 총이익은 8,053만 35만 3천원 나오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의 답은 80353 3번이 답이네요. 되셨나요? 자, 마지막 3번 문제가 있네요. 지금 여기 두 문제 나왔는데 점수가 무려 4점씩 8점이에요. 이론 문제 4문제하고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이론 문제 설명할 때 머리 쥐어 짜고 있었죠? 그죠? 거기 이렇게 해서 4문제 맞출래요? 아니면 이렇게 쉽게 계산해서 바로 맞추실래요?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기 그 기출문제 45회 올해 2021년 들어서 첫 번째 봤던 문제들 한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